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FOMC를 앞두고서 약간의 변수 상황을 보여줄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었지만은 일단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계속 기울고 있습니다. CPI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기술주들에게 힘을 더 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스닥의 상승률이 다우지수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일단 분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뭐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자, 뭐 지금 이 정도 시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주식 양도세 완화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또 매도 압박 이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의 영향이 좀 있을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주식 양도세 완화를 정말 안 할 것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의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합병을 앞두고서 시너지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호재성 재료들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자, 합병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합병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들을 자, 드디어 이제 올해 이것을 실행을 하는 건데 자, 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FOMC의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어제 저녁에는 CPI 지표가 나오면서, 오늘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죠. 네, 최종 보스,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FOMC입니다. 자, 뭐, FOMC에서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결과도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어서, 지금 그 미국 시장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0.4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7%나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좀 보일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시작하자마자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약간 마이너스 들어갔다가요 바로 상승 전환이 됐고요. 다우지수는 뭐 한 1시경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옆으로 눕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지만 나스닥은 오히려 1시경이 넘어가면서부터 더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막판에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잘 올라갔기 때문에요. 뭐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고요. 대신에 뭐 우리가 큰 차트상으로 본다라면 다우지수는 이제 신고가 흐름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나스닥은 전고점과의 이격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야 되겠죠. 특히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타나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상승 기대감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FOMC에 대한 결과물 요것만 잘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내일 만기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큰 물량적인 부담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줄 수만 있다라면 만기일 변수가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FOMC에 대한 부분들의 실망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국내 증시 쪽으로 또 조금 뭐 부담되는 모습이 만기일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자, 이 내용들 좀 알아보도록 하면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쁘지 않은 수치죠. 3.1. 일단은 유가가 계속 하락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까지 좀 높다. 뭐 그 하락폭이 둔화폭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다음 달에 더 잘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게 될 거고요.
이게 푹푹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은 이제 많이 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하게 떨어지는 형태의 느낌보다도 지속적으로 은근하게 낮춰지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어차피 물가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감도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같은 내용인 것 같네요. 그죠? 네, 4.0. 이것도 뭐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PI 지표가 이 정도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둔화폭이 조금 완화되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면은, 뭐, 디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네, 기준을 가지고서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더 좋은 소식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네. 자, 대체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할 것으로 되는 것은 확실히 시장에 긍정적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낮추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9월 점도표에서는요, 금리 전망치가 5.1, 즉 내년에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지만 시장에서는 4번에서 5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죠. 만약에 5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3월부터 금리 인하가 나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한 2-3번 정도 네, 나올 것 같아서 빠르면 이제 내년 5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내년도보다도요, 그 다음 연도가 금리 인하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뭔가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거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즉,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효과? 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초에 들어가게 된다면, 막판에 몰아서 치지 않는 이상은 금리의 변화가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몰아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기대감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FOMC가 정말 중요한 게 내년도의 금리 점도표를 가지고서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오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어쩌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쩌면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어서 경계감을 가진 투자자들이 보합으로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술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지 않겠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가 빨리 될 것이다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었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실망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주에 실업률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지표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금리 인하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갑시다. 상황 보고 갑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8.4%. 그냥 금리 동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3월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41.8%.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6%였다가 이제 48%였다가 41%대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좀 옅어지고 있다. 제가 해드린 말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5월 정도 예상을 해보고 상반기를 넘겨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도 5월 달에 걸치고서 들어가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5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한다 생각하면 내년도에 한 3번 정도, 많으면 4번까지도 기대할 수 있고요. 내년 상반기를 넘어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 있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주, 특히 뭐 이제 뭐 요즘에 반도체 뭐 등등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종목군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실적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비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 특히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면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에 실적 증가에 따른 어떤 기대감 상승도 충분히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냥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죠. 오늘까지는 경계성 물량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 결과치가 좋게 나오면 내일 만기일이지만 그냥 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유류세 인하 조치, 이거를 2달 더 연장한다. 아까 얘기해드린 건 양도세인데요. 네, 이 두 가지 조치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요. 제목은 유류세 인하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좀 살펴볼 거예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기름값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 유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1,600원대 아래로 휘발유 가격이 좀 내려갔죠.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이 됐는데, 가장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유류세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가면 기름값이 다시 올라가니까 또 살기 힘들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2달 정도 연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당분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좀 더 이제 기름값에 대한 안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세금적인 부분들은 조금 축소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중동 지역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서 연장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2개월만 한 이유가 이 총선을 의식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개월 지난 시점에서 2개월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거는 뭐 가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아무튼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도 긍정적이 될 수 있겠죠.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내려간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가지게 되잖아요. 즉 비용의 어떤 감소 이런 것들은 소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돈이 좀 남았네?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물론 이제 위기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축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겠지만, 이제 예금금리는 4%대가 사라진 건 아시죠? 4% 뭐 특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예금금리 4%대 은행 예금금리가 없어지게 되면서 점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축하자라기보다도 에라이 저축해도 필요 없는 거 쓰고 죽자 아니면은 투자하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 좀 가져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식 양도세 완화, 이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이런 계속적인 반대, 그리고 뭔가를 내놔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또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을 10억 원 넘게 갖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했다라면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자, 근데 이 기준점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10억 원을 가지고 있어.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억 원을 갖고 있는 종목의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적은 금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 10억이라는 것을 한 종목에 투자할 정도라면 사실 몰빵 투자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사실 뭐 10억 원을 평생 만져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종목에 밀어넣을 정도면 얼마나 부자겠냐, 돈 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죠.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일단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개인들한테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뭐 20억, 30억 정도로 맞춰주는 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네, 뭐, 연말 시점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 주 정도가 이제 배당락 전에 매도하는 움직임과 함께, 이 양도세 완화에 대한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부분이라서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말, 그죠? 다음 주 말, 그리고 26일이 아마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시점 비슷하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매도 10% 이 양도세 기준 때문에 매도를 하는 그 대주주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량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지만 물량이 많이 나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다음에 안 팔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안 팔면은 세금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뭐 글쎄, 네, 이거는 어떻게 될지 좀 봐봐야 되겠죠. 네, 그 외에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네,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네, 그래서 또 화가 나실 분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요거 앞두고서 주가가 빵빵 튀어나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요즘에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3% 올라가면서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8만 3,400원. 근데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셀트리온의 주가가 종가 기준 18만원 넘어간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이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올해 들어서 처음이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연간 신고가, 즉 올해 안에 일어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종가 기준으로도요. 삼성전자가 지금 7만원 넘은 게 올해 들어서 처음이죠. 네, 73,000원, 지금 73,500원으로 삼성전자가 마무리했잖아요. 이게 종가 기준으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가가 나타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넘어서게 됐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합병이 예정이 되어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8일날 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오늘 합병이 완료가 되죠. 네, 그래서 1월 12일인가요? 뭐 그때 합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 어렵네요. 네, 아무튼 요거요. 네. 요거 이제 베그젤마라는 것이 미국에서 주요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벤테그라의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강세를 보였다.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더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합병을 앞두고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요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컸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많이 팔릴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합병 같은 경우도 이번 달 말이잖아요. 28일날 기일이 28일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합병된 셀트리온은 1월 12일날 상장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맞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얘네가 합병을 하게 됐을 경우 이제 그 뭐랄까요? 이 분리가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한 것들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가 합쳐 가지고 쓰니까 얼마나 이게 일사천리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손발이 잘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거 뭐 기대감이 좀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합병으로 인해서 코스피 내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감이 좀 있고요. 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져다가 이 코스피를 데리고 들어와 버리면 코스닥에서는 없어지잖아요. 그럼 거기는 또 춘추 전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계속 코스닥을 떨쳐져 나가게 되면서 코스닥은 완전히 이제 그 단위가 조금 쪼그라드는 형태의 그런 느낌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럼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하면서 시총이 또 커진 애들이 나타나고 그런 애들이 또 코스피로 넘어가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쪽 코넥스에서
뭐 물량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코스닥을 나스닥이나 이런 쪽으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조금 다른 생태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 비슷한 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이런 운영도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그런 형태의 느낌들인데 다만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다 좋은데 이제 부담이 되는 요소는 하나가 있죠.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너무 오른 주가입니다. 단기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조정이라는 것을 꼭 만나게 되거든요. 그 조정이 어떤 식으로는 따라오게 되는데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따라오르는 그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하면서 조심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좀 제외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뉴스가 좋게 나와갖고 와 좋단다 그러고 딱 들어갔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인해서 딱 조정이 들어가면 기분이 확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의 합병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나중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대 셀트리온으로 또 탄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같은 부분들은 신중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FOMC를 앞두고서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뭐 기대감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해주느냐, 그 다음에 연준에서 점도표를 어떻게 말해주고 파월이 어떤 성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만기일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력을 좀 행사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하시고 주식 양도세를 완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즉 양도세 완화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물량적인 부담감이 이제 연말에 조금 더 나올 것이라는 일단 압박감도 좀 가지고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주식 양도세 완화 안 한다 이것 때문에 뭐 떨어졌다 해가지고 욕을 또 정부 욕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고 물량이 나오더라도 다음 주 후반부 정도부터 연결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양도세 완화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눌릴 수 있다. 또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연말에는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즈음에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간은 이 일자도 짧지만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1월 초반부 정도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잘 참고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주가 상승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이 합병을 앞두고서 주가가 상승한다. 뭐 여러 가지 재료도 있지만 합병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만 주의를 좀 해주자 이 말씀만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142페이지 스타코믹스 펼치세요. 지나간 매매에 미련을 두지 마라. 왜 샀을까? 왜 팔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기보다는 후회스러웠던 그 매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자, 실수해서 얻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망한 거나 다름없다. 이거죠. 즉, 실패, 괜찮아. 처음인데 뭐 어때? 아니면은 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다음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실패하고 맨날 실수하고 뭐 여기서 이번에도 교훈을 얻었어 그러면서 계속 그런 정당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아이씨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 가지고 그냥 맨날 또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러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이니까 다 그런 거죠. 주식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손실인 거야? 처음이니까 그런 거죠. 이제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또 똑같은 거 반복만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얻고 뭔가 새로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계좌들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계좌 많이 끌어올리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황대에서 다시 오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